안녕하세요. 약사 언니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이렇게 쌩얼인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려니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쑥스럽네요. 네. 그치만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좀 메이크업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품들을, 성분들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사용하는 제품, 기초 제품부터 색조 제품까지 직접 화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스킨 2가지 제품과 수분크림 1가지, 총 3가지 제품만 기초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엄청 간단하죠? 네. 먼저 스킨을 한번 보면 바로 이 이솔 순한 살결수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저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제품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성분이랑 사용감도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이거 한 30통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뭐 합성 색소나 향료 등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순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성분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려야 된대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화장품에는 이렇게 전성분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성분들이 쓰여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순서는 함유가 많이 되어 있는 순서에서 적게 되어 있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닦아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있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닦아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한번 닦아줘 볼게요. 네. 그런데 이때 1% 이하인 성분들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배열을 하기 때문에 좀 앞에 위치해 있는 성분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제수는 스킨의 베이스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리세릴이랑 부틸렌 글라이콜은 보습에 도움이 되시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PEG75. 요거 화장품 성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합성 계면활성제의 일부로 피부의 보습력을 높여주고 다른 성분들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어서 많은 화장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분은 20가지 주의 성분 중에 하나로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거든요. PEG75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바로 분자량이어서 작을수록 조금 더 흡수가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2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에 도움이 되는 알로에베라 잎즙가루, 그 다음에 구아이 아줄렌이라고 하는 게 캐모마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들어있다라고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바로 이솔 병풀 파워 앰플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네. 이거는 이름답게 정말 병풀이 98%나 들어있어요. 제가 사실 화장품 블로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도 봤거든요. 이 병풀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데카솔 아시죠?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그 치료제의 성분이기도 해요. 그만큼 진정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병풀 추출물 원액을 사서 이렇게 이 제품에도 들어있는 원투 헥산 다이올 같은 방부제만 소량을 섞어도 아주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은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아주 좋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잘 닦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크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제품도 제가 진짜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려야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이 제품은 바로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피부가 여기 T존은 뭔가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또 건조해요. 저처럼 뭔가 지성과 건성이 복합이신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왠지 뭔가 균형이 잘 맞는다고 할까요? 뭔가 화장이 잘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잘 발라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성분을 한번 보시면 크게 그 20가지 주의 성분에 해당하는 성분 없이 조금 순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품에는 두 번째로 카프릴릭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성분은 수분이 피부에서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성분들에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성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판테놀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 제품의 이름이 리얼베리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뭐냐면 바로 피부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비타민 B로 변해서 피부 재생 효과,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 아기를 키우시는 엄마들이라면 모두 알만한 기저귀 발진에 사용되는 연고인 비판텐 연고 다들 아시죠? 여기 제품의 주 성분도 덱스펜타놀,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 제품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색조로 넘어가 볼게요. 저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베이스 제품을 또 이렇게 또 가까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 나오나요? 네. 저는 선크림을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왠지 선크림을 사용을 하고 위에 화장을 덮으면 뭔가 화장이 잘 안 되는 느낌은 저만 드나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된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복숭아 베베.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바로 샤넬 메이크업입니다. 드디어 얼른 제가 빨리 발라볼게요. 제가 창피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피부가 진짜 노래요. 제가 노란 피부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 베이스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뭔가 피부가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저처럼 조금 노란 피부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합니다. 네. 네. 제가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 징크 옥사이드, 그 다음에 티타늄 디옥사이드,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 이런 성분들이 조금 자외선을 피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이 바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짝 알코올 향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 성분표를 봤더니 에탄올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알코올 성분은 사실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나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제가 20살 때부터 정말 꾸준히 사용해온 애정템인데 20가지 주의 성분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 색조 제품은 기초 제품에 비해서는 이런 주의 성분이 조금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 PG10, 페녹시에탄올, 향료 BHT라는 산화 방지제,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페녹시에탄올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녹시에탄올이 뭐냐면 바로 파라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부제예요. 근데 EWG 4등급이라고 해서 중간 위험도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유럽에서는 이 배합 한도를 1%로 제한을 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성분표를 보실 때 이 페녹시에탄올이 있다 하면 그 이후에 있는 성분들은 1% 이하겠구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성분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제가 기다리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파운데이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바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이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호스를 2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사실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예쁘게 무너지는가를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한 제품 중에 정말 단연코 1등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사용할 때 그 퍼프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얼굴에 이렇게 펴발라준 다음에 다들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펴발라준 다음에 이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얇게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저는 화장을 할 때
자꾸 입이 벌어지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주의해야 되는데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분은 좀 베이스랑 비슷해요. 주의 성분의 경우에는 PEG, 그 다음에 향료, 이 성분들이 좀 주의 성분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 그 다음에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주의해야 될 게 알러지 성분이 조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향료가 많이 들어있으면 그만큼 자극이 될 위험이 있는데 이 제품에는 한 5가지 종류의 향료가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성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것도 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샤, 네, 이렇게, 네. 이것도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요거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제품이에요. 얼른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결을 따라서 그려주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먼저 11자를 그려줍니다.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틀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을 그림을 그리듯이 저는 살살 채워주는 편인데요. 여러분 자꾸 집중을 하니까 입이 자꾸 벌어져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는 요런 솔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솔로 이렇게 한번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경계선을 없애줘야 저는 조금 자연스럽더라고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분표를 제가 한번 봤더니 가장 앞부분에 스테아릭 엑시드라는 성분이 있더라고요. 이 성분은 보습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게 잘 화장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성분이긴 한데 혹시나 여드름이 나신다 하는 분들은 이 성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쉐딩 제품입니다. 왜냐면 저는 턱이랑 코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가 화장할 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땡그랗게. 네. 이 제품은 바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딩 제품입니다. 우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런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턱을 없애줘야 됩니다, 여러분. 턱을 쳐줘야 되는데 저는 할 때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조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없애줘야 됩니다. 아, 너무 부끄럽네요, 근데. 계속 올라와야 돼요. 끝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저는 조금 과하다 싶을 때까지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저는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꼭 하는 단계가 뭐냐면 한 요 정도 동글동글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해주냐면 가장 연한 색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눈썹에서부터 코까지 이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뭔가 얼굴에 음영이 생기면서 코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눈썹 안쪽에서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필수. 저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뭐냐면 제가 또 코가 동글동글한 게 저는 컴플렉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를 또 조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 옆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언제 티가 나냐면 사진을 찍으면 정말 확실히 티가 나요. 그래서 코가 저처럼 조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로 뭐까지 하냐면 눈 음영까지 넣어줍니다. 저는 이걸로 그냥 다 해요, 화장을.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제품의 성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크게 주의해야 할 성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가장 앞에 탈크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 탈크는 색조 제품이라면 거의 다 들어가는 성분이기는 해요. 이 탈크 성분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 탈크를 그 채굴을 할 때 같이 붙어있는 성면이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탈크가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무성면 탈크 제품을 잘 찾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탈크 프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눈을 그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이것도 국민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거는 잘 안 번져서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점막에만 이걸로 칠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릴 때 조금씩 그리면서 양쪽을 맞춰가면서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리면서 말하기가 엄청 어렵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탁 트인 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빼서 조금 그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에도 한번 성분을 봤더니 페녹시 에탄올,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페녹시 에탄올, 그 다음에 파라벤이 조금 들어있었어요. 이 파라벤도 역시 좀 논란이 많죠. 파라벤도 사실 인공 방부제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 여러분 여성 호르몬 아시죠? 그 성분이랑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좀 내분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조금씩 되고 있어서 이 제품도 좀 주의해야 할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가능성 때문에 이 성분은 사실 한계치가 좀 정해진 성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단독 성분으로는 0.4% 그리고 혼합 성분으로는 0.8%까지 제한된 조금 유해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네. 섀도우는 저는 팔레트로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누드 포션입니다. 네, 저는 이거 눈화장을 할 때는 이 브러쉬를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통통한 이런 브러쉬로 여기서 조금 뭔가 음영을 줄 만한 이런 걸로 일단 눈두덩이를 일단 넓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눈으로 보이고 싶다 하는 부분까지 넓게 이렇게 음영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브러쉬로 이제 넘어가서 한 요 정도 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진한 색, 갈색 이런 색을 발라가지고 조금 더 좁은 부위에 화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쿨톤, 웜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완전 웜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팔레트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어두운 색으로 눈을 조금 더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띠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시미어 섀도우 3번, 5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이로 조금 더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팔레트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탈크라는 제품이 가장 앞에 쓰여 있긴 한데 사실 이 제품은 조금 이 성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마스카라.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이블린 콜로설이라는 제품인데 저는 마스카라를 할 때 중요한 게 여러분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최소 2번, 3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말린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할 텐데 먼저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 마스카라에는 조금 주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페녹시에탄올, 그
그다음에 PEG, 향료, 벤질 알코올, 리모넨, BH 이런 성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있긴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눈에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성분에 주의해야 할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볼터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볼터치는 저는 바닐라코의 치어 그라데이션 치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작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옆광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동그란 부분만 좀 발라주거든요. 여기 앞부분에만 조금 뭔가 집중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제품에는 디메치콘이라는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이 실리콘 성분도 좀 부드럽게 발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는 한데 이것도 조금은 주의해야 할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른 입술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입술 요즘에 잘 바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페리페라인데요. 페리페라 이렇게 생겼고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4번, 6번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4번을 이용해서 먼저 밑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좀 더 진한 색으로 가운데만. 이 립스틱은 우리가 많이 먹기도 하기 때문에 성분을 잘 봐야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향료나 색소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들 경우에도 향료, 색소들이 좀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저랑 사용감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네, 잘 됐나요? 근데 말하면서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네요. 네. 별빛이 내린다. 짠! 이렇게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근데 잘한지 모르겠어요. 뷰티 유튜버님들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저랑 비슷한 단계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늘은 첫 영상이라서 제가 쓰는 제품 위주들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좀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